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은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밤 12시 23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그래도 보유 종목들이 한 5%에서 7% 정도는 상승했었던, 하지만 기술적 반등인 날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방송으로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나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존스 강해서 상승은 있겠지만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4거래일 동안 개별 종목들이 약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겨우 한 7% 정도 상승한, 그나마도 가장 많이 상승한 게 그 정도였고, 평균적으로는 지수 정도 3%에서 한 4% 정도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갭상승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2% 이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었던 장이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진자 수는 또 내일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다시 기술적 반등 끝났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되돌아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물론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미국 증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러시아 이슈 없이도 과거로 돌아가는,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블록스를 비롯한 실적이 안 나오는 곳들이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하회하는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실적이 안 찍히는 곳들은 현재 3,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펜더먼털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도 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역시나 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 전부터 계속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있죠. 호재는 소멸됐고, 실적 시즌도 끝났고, 기술적 반등 오늘 끝났고, 과대낙폭에 따른 반대 매매 물량도 다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앞두고 있고, 러시아 전쟁 위기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요.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지만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죠. 모든 악재들은 완벽하게 해소돼야지만 해소가 된 거죠. 미국 증시 고점 론화는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지루한 행보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내 보유 종목들의 손실을 줄인 정도의 만족을 하거나, 또는 단타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해야지, 오늘 많이 올랐다고 혹시 내일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또 끌고 가다간 내일 또다시 2, 3%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스윙도 어울리지 않는 장이고, 무조건 장초에 사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매도하고 나가는, 또는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그나마 주요해 보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드머니가 적은 직장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시드머니가 많다,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빠질 때마다 저점에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물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GSE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혜가가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은 예상은 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사료 관련된 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지금 대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급등은 아니겠지만 전짐정으로 상승할 거라는 말을 다시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현대사료, 이지홀딩스, 한일사료 같이 그런 곳들은 이제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급등주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오프닝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신용융자를 쓸 수 있는 노란풍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장초부터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패스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제주항공은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았던 종목이죠. 오늘 제주항공이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LCC 통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 다만 아시아나항공도 이번에 흑자 전환으로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상승한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리오프닝주들이 현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실적이 있는 그런 끼 있는 종목들, 반도체주 이런 것들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DB하이텍이나 PSK, 테스나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끼가 있으면서도 끼라는 거는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알죠. 그래도 한 번에 상승할 때 막 5%에서 8%까지도 급등하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PSK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또 뭐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PCB. 낮에는 좀 안 움직였었는데 오전에는 눌러주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막판에 들어올리는, 역시나 믿을 거는 심텍,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같은 실적이랑 증설 이슈가 있는 곳들밖에 없다. 역시나 이렇게 강한 장에서도 뭐 눌려줬지만은,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5%에서 3% 상승을 못하고 계속 이제 장중에 1, 2%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눌려주면은 종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저는 매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해성 DS라든지 DB하이텍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PSK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동안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시총도 6,917억 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모두 상승하고 있는 실적주라고, 실적주면서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확진자 수는 9만 명을 넘었고 내일은 10만 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코로나 라이브로도 현재 9만 1,000명인데 뭐 대부분의 뉴스에서 대부분 내일이 10만 명 돌파할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녹십자 MS라든지 휴마시스,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사실은 진단키트주를 더 이상 좀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 전주에 그나마 강세 섹터였던 데는 진단키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주들이 주도주 섹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시 상승세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다, 단기. 뭐 일단 내일이든 모레든 하루 이틀 좀 상승하고 다시 이제 눌러주겠죠. 다시 뭐 리오프닝 주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10만 명이 주는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등 흐름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난이도가 좀 있죠. 제약바이오는 항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초보자들은 그냥 뭐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관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1, 2% 정도만 그냥 수익 내고 빨리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PH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상한가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작전주예요. 그래서 장초에 들어가면은 시초가가 최고가로 하고서 뭐 1, 2% 올리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거는 뭐 녹십자 MS나 휴마시스 정도가 되겠네요. 현 시간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뭐 하락 시작을 했는데 나스닥이나 특히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현재 마이너스 한 1.2% 정도로 강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인데, 특히나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곳들 중심으로 특히나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간 제가 몇 개만 캡처해 왔는데 여행항공주도 보합세고 빅테크 기업들 하락하고 있고, 엔디비아를 비롯해서 어저께 엔디비아가 한 8% 급등을 했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로블록스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 쇼피파이 같은 데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곳이죠. 그리고 또 비아콤 이런 것들 모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난주에 다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유럽 증시도 이렇게 하락 마감.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보는 지표가 같은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10개 지표 중에서 모두 다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는 이렇게 급등을 해서 드디어 2.0을 넘어섰고, 환율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1200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지표들 뭐 유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관련된 주들은 하루 이틀은 이제 제로 소멸 때문에 조금 눌러주겠지만 다시 결국에는 뭐 100달러 근처가 가면은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 미국에 있는 유에스트리나 뉴코, 맥모란, 구리 관련된 주,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두,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된 주들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이 오늘 윗골이 길게 달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단기죠. 그런 거 단기 재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타 치고 나와야지 계속 이거 뭐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분명히 12월, 11월과는 다른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3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과매도 구간인데
오늘도 소폭 상승해서 한 26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9시 뉴스를 다 도배하고 있는 것은 대선 얘기하고 9만 명대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써있는 것처럼 10만 명 돌파할 것이고요. 17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10만 명에 근접할 것, 뭐 넘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러시아 관련돼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10시, 어제죠. 오후 10시에 나온 기사 보시면은 아일랜드 주재의 러시아 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훈련이 끝나면 러시아군이 한 명도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 살펴보면은 3, 4주 내에 러시아 서부 지역에 군 배치가 평상시 태세로 복귀할 것, 20일 훈련이 끝나나 봐요. 20일에 훈련이 끝나면 군대도 철수할 것. 그래서 AFP 통신에 따르면은 외무부 장관이 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 러시아군을 단 한 명도, 군 장비도 단 한 대도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죠. 만약에 이런 말을 해놓고서 뭐 침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이죠. 푸틴 대통령도 어저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침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 어쨌든 압박은 계속 주겠지만 주둔은 할 수 있죠. 주둔하고 무력 시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침공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재료는 소멸돼서 관련된 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둔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은 역시나 천연가스라든지 정유 가격, 그다음에 이런 사료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주들은 완벽하게 끝났다기보다는 바닥을 한번 치고서 서서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전처럼 막 급등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시점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들이 좀 강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 투자자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종가 매수하고 끼있는 종목 종가 매수해서 보통은 9시 5분 안에 9시 10분 안에 매도하고 나오거나, 장초에 사서 플러스 5% 정도 위로 걸어놓고서 그냥 일하다 보면은 매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지, 그거를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오늘도 원전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거 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같고 두산중공업도 5.8%. 다만 외국인 수급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수급이 어제도 들어왔었고 그제도 들어왔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원전 가동이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서전기전, 한전산업, 일진파워 뭐 다 제가 평소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 기사 때문에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장초에는 사실은 엔터주들이 별로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이 기사가 뜨면서 3월 10일, 12일에서 13일 잠실 주 경기장 콘서트에서 개최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전 10시 20분에 나온 기사인데, 이러고 나서도 바로 급등한 것도 아니고 오후 들어서 하이브하고 이제 뭐 큐벤터 이런 것들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자 기사였었고요. 12일에서 13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다. 2년 반 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재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엔터주들 상당히 좋았고, 저는 뭐 계속 큐브 엔터를 원픽으로 뽑고 있죠. 물론 하이브도 좋은데 하이브는 대형주기 때문에 저는 소형주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 계속 나오는 재료죠. 애니큐브 엔터, 뮤직 메타버스 구축, 신규 성장 동력 확보 중. 전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가 나왔죠. 전년도 실적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뭐 장초에 눌려줬기 때문에 겁나는 분들은 못 따라가셨겠지만 어쨌든 장 막판에는 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뭐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 기사도 나왔죠. 보시면은 위믹스를 2% 소각하겠다라고 위메이드 대표가 말씀을 했는데, 16일에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 어제였죠. 그래서 생태계 성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 소각을 준비하고 1, 2주 안에 실행이 될 것이다. 과거에 지난달 9일에 그 연간 실적 발표 때 했었던, 그때는 급락을 했었죠.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었는데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해서 어쨌든 뭐 기술적 소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약 이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약 한 22% 정도 상승을 했죠. 추가적으로 향후 중국 게임 10종을 유닉스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재료들. 어쨌든 게임주들이 최근에 뭐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다른 게임주들까지 순환막에 돌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진 가격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특히나 기술적 반등일 때는 과대낙폭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사실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NFT하고 이런 게임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급등이 좀 나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컴투스 홀딩스에 뭐 한 4%대 들어가서 한 6.5%, 7% 정도에 정리하고 나왔네요. 정리하고서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메이드 맥스 역시나 이제 대장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업계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LCC는 당연히 실적은 안 좋죠. 뭐 적자 있고. 하지만 뭐 이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이미 유상증자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은 해도 된다. 악재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는 거는 이제 제주항공이고, 그 다음에 노랑풍선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오늘 노랑풍선도 5%대 상승, 제주항공은 10%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한항공도 장중할 때 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견조한 모습은 보였다. K카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흐름이. 그래서 오늘 한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죠. K카도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가 연간 대비해서 49%, 영업이익은 88% 상승. 그래서 이런 흐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파크를 제가 종가 매수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좀 상승한 후에 이제 좀 이렇게 눌러주는 눌림목 자리였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고, 또 이런 뭐 좋은 재료들이 나왔죠.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믿고서 매수를 했고요. 보시면은 112억 원 적자에서 작년 25억 원 흑자로 전환을 했다.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계속 장중에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장중에 좀 튀어줬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다가 결국엔 종가에 좀 눌려주는 거 보고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시총은 4,800억 원이고요. 지금 영업이익 보시는 건 좀 계속 적자였다가 전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리오프닝들 주 중에서는 인터파크, 노란풍선,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 홀딩스를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주 전체 섹터가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시작하는 곳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저도 원래 리오프닝주를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인터파크를. 근데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장초에는 계속 눌려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은 섹터가 전체 다 강한 컴투스 홀딩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식 스터디방에 공유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인데, 제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탑다운 방식. 급등주 선택할 때도 오늘 어느 섹터가 더 오를지를 미리 사실 생각은 해놔야 되고, 하지만 시초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시초가 흐름을 보고 결국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초가의 한 2, 3분 정도의 그 섹터 흐름을 보고서, 오늘은 근데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눌려주는 움직임이었어요. 반면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 이게 장초에 제가 10시 정도에 캡처를 했던 것에 흐름이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주항공도 이때는 4%밖에 상승을 못했고, 에어부산은 장대 음봉이 떴었고, 다 흐름이 안 좋았었죠. 근데 반면 장초부터 제가 이건 9시 40분 캡처한 건데, 게임주들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를 믿고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저는 이제 나노신 소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나노신 소재가 뭐 적당한 중형 주면서도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렇게 계속 장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고서 나노신 소재를 매수했고, 나노신 소재가 결국엔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제가 매수를 매일매일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한 종목 정도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한 두세 종목씩 매수를 했다면은, 요새는 그냥 딱 진짜 확실한 한 종목 정도만 매도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판돈으로 마지막에 이제 나노신 소재 한 3% 정도, 그래서 두 종목으로 한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종가로는 이렇게 인터파크, 그래서 총 3종목만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현재 수익률은 한 30% 정도, 제가 1월 달부터 수익 그 CD를 4,000으로 늘렸기 때문에 현재는 뭐 계속 안 좋은 장이잖아요. 안 좋은 장이라서 굳이 무리해서 예전처럼 막 3, 4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날은 아예 거래를 안 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컴투스 홀딩스 장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3, 4% 정도 수익을 냈고, 다만
이게 시초가에 좀 잡기가 어려웠어요. 시초가에도 제 기억으로는 한 4% 정도 상승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잡기 어렵고 장중에서 한번 눌러줄 때 그래도 그 섹터가 전체 다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점에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노신소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가 다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제외하고 봐야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뭐 에코프로비엠, LNF, 뭐 엔시스, 코스모신소재 모두 다 이렇게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나노신소재, 제가 나노신소재와 엔캠을 제일 선호하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신용증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나노신소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차트였었죠. 그리고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21선 터치할 때쯤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20선을 나노신소재가 터치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서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 5%대 들어가서 이제 7%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PSK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실적주, 최근에 강했었던 실적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인터파크는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정고점 대비 과대낙폭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인수합병 재료가 좀 있었죠. 야놀자. 그래서 이제 그거 제외 해외 소멸되고 난 후에는 급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거래일째 관리가 되고 있는,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눌러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이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시혜가가 이렇게 3.8% 상승.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에 뭐 당연히 던져야겠죠. 시초가 1, 2분 정도 보고 한 4, 5% 정도 띄워주면은 매도하고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미국 증시도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급락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적주 중심으로 그나마 매수를 해야 된다. 뭐 매수하지 않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실적주 사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다 끝나죠. 지금 몇 개 남지도 않았고, 그나마 오늘도 실적 시즌 좀 잘 나온 것들 중심으로 상승은 있었지만 그나마도 이번 주는 끝이다. 그래서 어쨌든 관망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에너토크는 이제 과대낙폭이면서 탈원전 이슈로 뭐 상가를 갖고, 그다음에 뭐 베셀, 드론택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그 UAM이라고 그냥 플라잉카죠, 플라잉카. 그거 관련된 종목인데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녹십자 MS, 진단키트,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이로닉도 이제 실적 좋게 나와서 상한가 24% 상승했고, 오늘 보시면은 제가 다 옆에 실적이라고 써놨죠. 에코마케팅도 4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다음 기산텔레콤, 드론, UAM, 위메이드맥스는 이제 아까 그 간담회 때문에 상승을 했고, DYD는 화장품이면서 이제 가상부동산 관련, 그다음에 제테마는 이제 보톡스, 한신기계도 원전,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오랜만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휴마시스도 진단키트.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오늘 역시나 많죠. 그리고 PSK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PSK 실적인데 이제 저평가된 지주사. 그래서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위메이드, 한전산업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RGSW 이런 거 개별 재료들이니까요.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위메이드, NC소프트, 우리기술투자 같은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것을 녹십자 MS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인버스가 많죠. 곱버스가 많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엔 곱버스와 레버리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4% 상승은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오늘 기관 순매수가 사실은 들어오면서 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관들은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냈겠네요. 지금 기관 순매수 1위, 2위가 다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어쨌든 기관 순매수가 오늘 들어오면서 장을 잘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리오프닝 관련된 주 정도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제주항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확진자 수가 9만 명이지만 역시나 뭐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을 때 오히려 리오프닝주를 적절한 시점에, 지금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10%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들 중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대선주들이 좀 많네요. 그리고 페노션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페노션도 최근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하고 페노션 정도 뭐 수급 들어오는 것들 좀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강세세터 정리해보면은 진단키트와 역시나 치료제가 제일 강했다. 그래서 내일도 진단키트 치료제가 제일 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스터디 5기 3월 주말반 상승 종목 찾는 법 차트 분석 지금 한 12명 정도 신청하셨고요. 이제 곧 마감되니까 뭐 확인하실 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쨌든 힘든 장은 뭐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있어야지 좀 버틸 만한 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저도 긍정적인 말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다시 모든 지표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현금화로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